여러분 허영란 씨 아시죠? 허영란 씨 하면 순풍산부인과의 허영란 씨를 더 많이 연상하실 것도 같은데요. 그 허영란 씨가 아니라 날개를 부른 가수 허영란 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가수 허영란 씨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목사가 된 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최근의 충격적인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허영란 씨는 노래하는 친구를 따라 노래를 하게 되었고 첫 데뷔를 주한 미 8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즈, 블루스, 소울, 흑인 연가 등을 많이 불렀다고 해요. 일반 무대 위에도 서는데 힉식스, 딕패밀리 등 그룹에서 보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도 잠시 활동하는데요. 도시바 EMI 전속으로 엔카 가수로 노래를 부릅니다. 가자마자 일본 레코드 판매 1위 신인 가수상 등을 수상했죠.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으며 경력을 쌓다가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한일 역사상 최초로 일본 수상이 방한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허영란 씨가 청와대에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고 박 대통령과 악수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뒤 박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겪고 인생의 허무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일본 활동을 접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당시 남편과 교제 중이었는데 결혼하기 전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음반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노래가 날개였어요. 조은파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83년에 내서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에 최정상에 서며 성공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어요. 많은 제안이 쏟아졌지만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도 낳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평범하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음악을 잊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를 무려 6, 7년 정도를 듣지 않았고 집 근처에 레코드샵마저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홀린 듯이 자기도 모르게 레코드샵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다 한 여자의 사진에 눈이 꽂혔어요. 위를 향해 뭔가를 쳐다보는 흑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와서 들어보니 가스펠송이었다고. 그 노래를 듣고 자기도 크게 영감을 받아 자신의 끼를 가지고 찬송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작은 계기가 허영란 씨를 이끌어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목사가 됩니다. 그 후 미국으로 떠난 지 3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날개라는 곡을 만들어준 작곡가의 40년 기념 콘서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곡가는 선교사가 돼 있었고 자기는 목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영란 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러시아에서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날개를 듣고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열심히 살게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연.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해요. 또한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다시 일어나 성공했다는 사연도 숱하게 많이 접했습니다. 날개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노래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마저 살리는 노래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남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남편이 미국에서 갑자기 코로나로 별세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그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가수 허영란 씨의 남편도 아주 유명한 인기 그룹 사운드의 리더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딕패밀리라는 70년대 인기 그룹 사운드였는데요. 그가 남긴 노래는 그 유명한 국민가요이자 패점 음악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가게 문 닫을 때 많이 트는 또 만나요 라는 노래입니다. 지금도 많이 애용되고 있죠. 잠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음악을 파고든다는 뜻의 영어 디그에서 그룹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1976년 박정희 정권의 언어 순화 정책 탓에 서생원 가족으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리더 서씨의 이름에 학문을 파고드는 생원을 결합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못난이 라는 노래도 바로 딕 패밀리가 남긴 국민가요입니다.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서성원 씨는 바로 이 그룹의 리더이자 드러머였습니다. 그는 딕 패밀리를 주도했고 탁월한 리듬 감각을 자랑하는 드럼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죠. 딕 패밀리는 1974년 발표한 첫 음반에서 나는 못난이, 또 만나요를 비롯 흰구름, 먹구름, 작별 등이 줄줄이 인기를 얻어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룹으로는 드물게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연속 1위를 한 덕분에 수상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1974년과 75년 2년 연속으로 월간 팝송에서 주최한 팝스 그랑프리에서 최우수 그룹상도 휩쓸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나는 못난이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도 제작됐죠. 1976년 김응천 감독의 영화 푸른 교실입니다. 딕 패밀리는 1976년 2집 음반도 연이어 성공했지만 1978년 일부 멤버가 탈퇴하면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고인은 1980년 솔로 프로젝트로 3집을 낸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가 개인 사업을 해왔습니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970년대 그룹 사운드는 청년 문화를 주도했다. 그 시절 그룹 사운드가 주로 번안곡이나 미국적인 사운드를 구사했다면 서성원 씨가 주도한 딕 패밀리는 창작곡 위주로 국내 인기 가요를 많이 탄생시켰다.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쉬운 멜로디로 젊은이들 문화를 리드하며 우리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 서성원 씨의 별세 소식은 가수이자 작곡가 위일청 씨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위일청 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서성원 님이 오늘 LA에서 코로나19 때문에 70살 초반 나이에 돌아가셨다. 저한테는 선배이자 선생님 같은 분이셨다. 70년대 살롱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21살짜리 대학생이자 음악 초짜배기인 저를 데려다가 연습시켜 주시고 무대를 만들어 주셨다. 미국에 계신 유가족분들과 40여 년을 함께했던 딕 패밀리 식구들, 그리고 서성원님을 알고 계셨던 모든 지인들, 나아가 나는 못난이, 또 만나요 라는 국민가요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 딕 패밀리 멤버인 가수 이천행 씨도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성원 씨는 실력도 있고 사람도 아주 좋고 추진력도 있었던 음악인이었다. 지난 2020년 1월 LA에 공연하러 가서 만났을 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서성원 씨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하게 2020년 4월 13일이었는데 우리나라 연예계에 닥친 첫 사례로 국내 연예계 출신 가운데 코로나19 첫 희생자인 셈이라고 해요. 2019년 12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고 코로나 백신이 거의 1년 정도 걸려서 2020년 하반기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초창기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없었던 때죠. 서성원 씨가 돌아가신 경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성원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2020년 4월 7일 물을 마시다가 그것을 삼키지 못한 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감염 치료에 만전을 기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 6일 만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고인의 부인이자 가수 허영란 씨도 당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라 장례도 바로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허영란 씨와 유가족분들에게도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35,000원 상당의 닥터코스 형상 컨트롤 물광 마스크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 주세요.